한때 독일 자동차 종말론이 독일 언론사들 사이 심심찮게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 기존 시장 메커니즘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반도체 공급망 위기였고 바로 자동차 생산에 영향을 미쳤었죠. 반도체 쇼티지로 타격을 받아온 독일 자동차 업계는 자국 내 생산 수준이 1974년도 수준으로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반도체 쇼티지 현상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시대로 갈수록 반도체는 이제 그 자체가 자동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내재화 전략이 유럽 및 미국 등 곳곳에서 시작되었고 전기 자동차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을 예고하며 자동차 시장의 관심은 디지털화로 이렇게 옮겨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자동차의 종말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단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내재화하겠다, 반도체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 유럽 및 독일 정부가 독일 자동차 기업들과 함께 외쳤던 것을 저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결국 독일 자동차 산업 환경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얘기도 됐던 겁니다. 이 말은 이미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만큼 독일은 시장을 리딩했던 것이 아닌 추격을 해야 했던 포지션이었던 겁니다. 시장을 리딩하는 것이 아닌 쫓아가야 하는 포지션으로 순식간 바뀌어버렸던 것이죠. 결국 전기 자동차 시대의 독일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을 독일인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기사 내용을 잠시 요약하며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이제까지 너무 잘 나갔다는 데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산업만큼은 세계 시장에서 선도를 하며 이 업계를 리드해 왔었습니다. 즉 탈추격 전략에 익숙했고 그 전략에서 시장을 이끄는 데만 익숙해 있었던 것이 지금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독일 자동차 현 경영진들은 모두 이런 전략과 문화에서 성장하고 커온 인재들입니다. 한 번도 쫓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본 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지금의 위기의 원인입니다. 독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사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의 산업 구조도 문제입니다. 추격 전략에서 취약한 구조인 겁니다. 보통 추격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들은 인건비가 낮던 여러 다른 비용들을 선도 기업들보다 적게 유지합니다. 즉 좋은 가격으로 혁신 기업들을 추격해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독일 자동차 업계가 이제까지 잘 나가고 있었기에 아시아에 비해 현저히 인건비가 비싸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의 핵심인 배터리 같은 경우 서플라이 체인이 이미 아시아에 넘어가 있어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죠. 거기에 한국, 중국 등 아시아에서 내놓고 있는 전기차가 성능이나 혁신면에서 독일차에 비해 뛰어나다는 언론의 보도들도 속속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비용 발생은 크면서 퀄리티가 높은 아시아 전기차들을 추격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독일 자동차는 최대 위기에 봉착한 건데요. 이제 독일 언론들은 독일 자동차의 종말을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시장의 모습은 독일 언론지들을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유력 경제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2024년 1월 19일 독일 자동차 BMW, 벤츠, 폭스바겐은 어떻게 미래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며 독일 자동차가 여전히 기회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종말이 확실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은 독일 자동차가 몇 가지 면에서 힘든 싸움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먼저 기사는 전기 자동차의 붐이 전기차 지원금이 사라진 후 끝이 났다고 전하며 이제부터 전례 없는 가격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 자동차 업계가 가격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보조금이 끝나면서 취약한 가격 구조에 노출될 것이고 바로 이 차이가 시장이 이제 독일차를 외면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기사는 독일 자동차가 국제시장에서 그 의미를 상실해가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지배하기 시작했다며 독일 자동차는 이를 끝내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 자동차 업계 및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반감만 하고 있다는 언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타의 목소리는 독일 언론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독일 언론들이 한결같이 외치고 있는 이유 간단합니다. 이러다 다 죽겠다 싶은 거죠. 결국 중국 전기차에 밀려 독일 자동차가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신문은 전기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독일 자동차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벤츠, BMW, 폭스바겐 자동차 3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단지 15%로 2019년 17.4%였으며 독일 내 자동차 생산량 역시 계속 줄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독일 자동차는 이렇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잃고 있는 중이라는 지난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 축소는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데스블라트의 독일 자동차 업계에 대한 경고가 어떤 의미인지, 왜 이렇게 비관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2023년 어떤 경고성 보도들이 나왔었는지 다른 기사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국영방송 ZDF는 2023년 9월 6일 종말 앞에 선 독일 자동차 산업이라는 방송을 내보냅니다. 방송은 중국의 전기 자동차 업체들이 독일을 추월하고 있다 전하며 독일 연방정부 수상 숄츠의 야망적인 꿈이 먼 아시아로부터 온 전기 자동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날립니다. 숄츠의 야망적인 꿈이라는 것은 현 독일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뜻합니다. 숄츠는 독일 연방정부 수상이죠. 친환경 정책의 핵심은 당연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시키는 것도 포함인데요. 그 꿈이 결국 독일 기업들을 죽이고 중국 자동차들에게 이득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은 이미 중국에서 온 전기 자동차가 유럽 시장을 거대하게 공략하고 있으며 2022년 새로 등록된 자동차의 6%가 중국산이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압력, 특히 중국에서 온 저가의 전기 자동차로부터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보도합니다. 이는 이미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에 부담을 주는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방송은 독일 자동차협회 회장 힐데가르트 뮬러의 말을 인용, 미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독일 정부는 세금과 에너지 정책으로 독일 자동차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비판합니다. 이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독일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엄청난 부담을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언론들은 독일 정부의 산업 환경을 전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하다 모두 죽을 수 있으니 똑똑하게 해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은 독일 자동차 업계가 투자와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의 시기 독일 자동차들이 힘겨워하는 동안 중국 자동차의 인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 방송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은 비아디, MG, 니오 등 이미 지난 뮌헨 자동차 모터쇼에서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무엇보다 전기 자동차는 유럽 시장을 침투하기 시작했다. 2019년 후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에서 6%의 시장 점유율을 그리고 중국에서 5%의 점유율을 잃어버렸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자동차의 종말이 시작되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이 얼마나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취약한지도 함께 보도하고 있는데요. 방송은 중국 시장에서 신차 5대 중 1대는 독일 기업이 만든 자동차지만 인기 10위 안에 드는 전기 자동차 중 독일 자동차는 한 대도 없다 밝히며 미래 시장에 대한 독일 기업들의 전망이 밝지 않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는 독일은 여전히 강자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전기 자동차 시장으로 가면 시장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인 건데요. 그래서 방송은 중국 업체의 말을 인용, 아마도 지금의 시간은 독일 기업들에게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기일 수 있다 말을 전합니다. 이 코멘트를 저희는 무심코 듣고 넘길 수가 있지만요. 독일 기자들이 중국 시장 관계자에게 찾아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제 독일이 중국으로부터 평가를 들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고, 이런 평가를 듣는 독일 소비자들은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 언론사들이 이렇게 유독 중국 자동차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은 중국은 공급망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전기 자동차 빅기업이다. 이미 전 세계 전기 자동차 50%가 중국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값싼 자동차, 보다 빠른 개발, 혁신 등 경쟁력은 명확히 눈에 띌 만큼이며 가격은 보통 독일 업체 자동차들에 비해 1만 유로 이상 싸다 전합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뛰어난 가격 전략의 이유에 대해 많은 값비싼 자원들의 서플라이 체인이 자국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공정 과정 중 가격의 중요한 요인인 에너지 비용 역시 값이 싸다 전하며 독일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력 약점이 이렇게 구조적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자동차들은 독일 자동차에 비해 더 많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독일 자동차 산업의 낙관론을 유지하는 현 독일 수상 숄츠의 말에 현실 인식이 부족함을 꼬집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독일 국영방송 ARD는 2024년 1월 2일 불안정한 시대 앞에 서 있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내며 독일 자동차 업계에 대해 여러 문제들을 거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송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 그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환경에 주목을 했는데요. 매체는 독일 기업들은 문화의 변화를 먼저 배워야 한다 지적하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 기존 전통 자동차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스스로 진화해야 한다. 이제 소프트웨어는 자동차 가치 사슬에 있어 핵심 요소이며 이에 따라 기업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 안착한 자동차 업체들은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또 두 가지의 이유를 꼽으며 왜 소프트웨어 문화로 진화하는 것이 어려운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두 개의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 보도합니다. 즉 선택과 집중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IT 기업으로 회사의 문화와 인프라를 완전 전환시키자니 내연기관 자동차가 여전히 많은 수익을 보장하고 있고 이 조직과 문화를 버릴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현재 내연기관차 시대의 방식대로 그대로 가자니 미래의 비전이 불투명한 겁니다. 매체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외에 새로운 전기 자동차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학습의 시간이 필요하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독일이 지금 이 전환의 과정에 있으며 독일 자동차는 수십 년간 추격을 당해왔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어 공격, 즉 추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 자동차 업계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선도를 해왔지 추격을 해본 적이 없기에 새로운 시대의 추격 전략을 짜고 이를 구현하기에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혀 다른 전기자동차의 비즈니스 플랜을 구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 힘이 버거워 보인다 지금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독일 자동차가 선도에 있지 왜 추격 전략을 펴야 하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방송은 아시아의 많은 업체들이 이미 독일보다 먼저 집중, 경쟁력을 갖춰왔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의미 있는 포지션을 선점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송은 계속해서 이미 아시아 업체들은 시장에서 승리자로 통한다며 전기 파워트레인과 디지털화에 아시아 업체들은 오래전 집중을 해왔고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 그곳에서 먼저 소비되어 왔다는 글로벌 오토모티스 서플라이 스터디의 내용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자동차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 시장은 여전히 성장 비즈니스이지만 이제 다른 부품과 다른 고객 그리고 다른 납품 업체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기업과 납품 업체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독일 자동차 산업이 무너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금 독일 부품 업체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기도 한데요. 방송은 그 예로 세계 최고 독일 자동차 납품업체인 보쉬와 ZF 프리드리샤펜사 모두 정리해고를 예고했다 전하며 2024년 전환이 시작되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환이라는 것은 이미 앞부분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디지털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방송은 이렇게 이 거대한 변화를 독일 자동차 산업이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계속해서 지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독일 3사 벤츠, BMW 그리고 폭스바겐이 내연기관 포함 최대 실적을 알리는 동안 납품업체들은 생산량 감소, 정리해고 등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전환의 시대가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다. 보시사가 1,500개의 일자리를 줄여 개발 비용과 관리 비용을 절약하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의미가 강해지면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16만 개에 이를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2024년 3월 22일 독일 자동차를 두고 독일 자동차 업계가 전장이라는 쇼크 충격에 빠졌다 주장하며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 독일 전기 자동차는 판매가 줄고 있고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은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에 의존적이며 중국으로부터의 경쟁은 압도적이다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 자동차의 종말, 경고로만 들리던 독일 언론들의 예측이 이렇게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 자동차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